뭐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긴축으로의 선회. 박수 쳤네,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새 연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시장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포인트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바이든발 1.9조 달러 부양책이 현재 대기 중인 상태인데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경기도 좋아지고 있네, 뭐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죠. 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자, 미국장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방향성 탐색하다가 결국 방향성을 이제 상방으로 잡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리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가도 막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60달러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음식물 가격, 뭐 대두라, 옥수수, 콩, 뭐 이런 음식물 가격들도 지금 곡물 가격도 다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위험자산 쪽은 지금 전부 다 이제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징조로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도 걱정해야 되는 구간에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슬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껑충 뛰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움직임이 시작됐다. 뭐 그것 때문에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연휴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긴축으로의 선회, 이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논란을 또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상승세가 먼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적어도 3월달 이후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양책,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는 시기니까 시장은 오히려 우려감보다는 그 부양책이라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부양책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금리 상승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이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당분간은 아직까지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냥 좀 기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 연장선상에서 좀 시장을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는 왜 이래요 도대체? 라는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설 연휴 앞두고 이번 주,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너무 못 갔죠, 장이. 뭐 미국장도 올라가고 또 중국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도 반등 나오지, 유럽장도 괜찮지, 미국장은 계속 신고가 나오지. 근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왜 계속 빠지냐, 갭상승 출발하면 맨날 떨어져서 끝난다, 뭐 이런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단지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또 꺾였거든요. 1100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상황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기금이 어제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연기금이 앞으로도 팔 자금이 30조가 남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연기금이 앞으로 팔 금액이 아직도 30조나 남았어?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팔아제끼기만 했는데 또 30조를 판다고? 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를 앞둔 우리 동학개미들한테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 주의 특징, 수급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 연기금 맨날 판 거야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학개미의 매수세가 약해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만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죠.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보는데, 첫 번째, 설 연휴를 앞두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현금을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설 전이 아니라 설 이후로 미루는 어떤 이제 그런 심리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연기금 문제라고 봐요. 저는 연기금이 아직까지도 팔 금액이 3조도 아니고 30조가 남았다고 하니까 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담감을 느꼈던, 예, 어떤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이유들이 결국엔 단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엔 설 연휴에는 결국에는 뭐 물론 설 연휴 동안에 이제 뭐 어떤 이슈가 글로벌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설 연휴를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뭐 새로운 악재 없이, 예, 그러면 설 연휴에는 연휴 지나고 나서는 우리 시장도 당분간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장을 딱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시장의 화두는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혁명 시대잖아요. 예, 이제 기술의 혁명, IT의 혁명, 뭐 기술의 혁명, 이걸로 대변되는 시대로 갈 텐데요.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뭐 자율주행차나 뭐 이제 뭐 더 나가서 뭐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잉카로 이어지는 자동차의 혁신, 예, 그게 이제 대표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약진,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가 위주의 우주항공 산업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었다면, 이제 일반 사기업들도 우주항공, 특히나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만 하더라도 인공위성을 4번을 쐈거든요. 로켓을 4번을 발사를 했고, 한 번에 146개의 인공위성을, 예, 싣고 가서 인공위성을 우주에 탁, 네, 퍼뜨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이 사실 택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일반 기업들이 오히려 나사보다도 더 잘하는, 예, 그런 시대로 진입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재생도 있겠죠. 예, 신재생.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새로운 뭐 수소 연료라든가 뭐 또는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약진을 하는, 예, 이런 어떤 기술의 혁신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참 잘하고 있다. 예,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한화, SK 뭐 등등, 예, 할 거 없이 뭐 거의 다 하나씩은 예, 미래 핵심 산업에 하나씩은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가치는 상당히 글로벌리하게, 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설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모두 예,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